카디비가 하는 것 같은 스타일의 네일 아트를 받아봤습니다. $1000다. 조금 무서웠어. 여기는 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나입니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지만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뉴욕에서 다름 아닌 래퍼 카디비의 네일을 담당하는 분한테 카디비가 하는 것 같은 스타일의 네일 아트를 받아봤습니다. 완성물은 짜라란! 지금부터 같이 가시지요. 이분은요, 인스타에서도 100만 팔로워가 넘는 이미 셀럽인 분이에요. 제니라는 분인데요. 이미 본인이 셀럽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 세계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마침 제가 뉴욕에 가는 날에 미국의 다른 지역에 있다가 뉴욕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롱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예약할 때 너는 어떤 시술을 받고 싶니?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카디비가 하는 것 같은 슈퍼롱의 슈퍼 블링블링한 네일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은 $1000다. 100만 원이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설명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럼 500불 해줄 수 있다 라고 회신이 오는 거예요. 어이쿠 감사해라. 오케이, 땡큐. 그래서 예약한 날에 이 살롱으로 찾아갔습니다. 살롱 이름이 네일 온 세븐스거든요. 주소로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 주소가 할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버 타고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선 메시지를 해봤더니 그 주소 아니고 여기로 와야 돼. 브롱크스야. 브롱크스로 찾아갔습니다. 이 할렘, 브롱크스 둘 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살고 계신 코디 분이랑 같이 찾아가긴 했지만 우리 둘 다 동양인 여자애들이라서 혼자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거나 한다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우버를 타고 딱 그 가게 앞에 내려서 가게만 쏙 들어가고, 집에 갈 때도 가게에서 우버 불러서 기다렸다가 우버만 도착하면 쏙 차 타고 다시 가고 요렇게 갔습니다. 2층에 있었는데요. 복자 붙여놓은 거랑 동자 그림 대림동에서 많이 보던 건데 살롱 내부가 이렇게 컸습니다. 와. 소속된 다른 네일 아티스트들이 손님을 시술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저기가 패디룸, 여기가 이렇게 네일 아트 하는 곳. 제니쌤한테 받기 위해서는 제니 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문에는 이제 제니, 퀸 오브 블링 이렇게 써있어서 딱 들어갔더니 여기 시술하는 방이 아닌가? 심지어 제가 앉아야 할 손님용 의자 위에는 택배 상자 이만한 게 막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잠깐 그거 치워줄게. 시술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니?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미리 제니님 인스타그램에서 찾았던 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블루 컬러에다가 스톤 왕창 얹은 요거 보여드리면서 나 요거 하고 싶어요. 오케이, 요거를 슈퍼롱으로 하면 되지. 네, 그렇습니다. 본격 시술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 미국행에서 네일아트 시술을 받다가 손톱이 아작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뉴욕행에는 요걸 챙겨갔습니다. 다이아미 피로프 베이스. 요거를 시술 전에 싹 바르고서는 한번 램프 좀 빌릴게요. 꽂고서는 하면은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내 자연 손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걸 갖고 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제니, 너의 작품을 영원히 팁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요거를 발랐으면 한다. 빨리 떼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되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피로프 베이스의 특징이 이걸 바르고 속 떼면은 그걸 팁으로 간직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이걸 드림이니까 이러면서 그래 내가 발라줄게 하고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계획대로야. 근데 피로프 베이스를 바를 때부터도 양 조절은 없다. 큐티클을 지나서 프록시말 네일 폴드, 요 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 피로프 베이스를 찻 발랐다. 제니쌤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본인 네일 제품 브랜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네일 제품이 다 나온대요. You have your own brand. Yeah, I have everything. 그럼 오늘 이거 피로프 바를 거면은 프랩 안 해도 되겠네? 조금 무서웠어. 제가 왜 드릴 안 하자는 말이 땡큐 했냐면은 피로프 바르기 전에 손톱을 약간 기르고 갔거든요. 근데 파일링을 하는데 태어나서 이런 파일링은 처음이었거든요. 손톱 파일링을 하는데 살까지 같이 파일에 닿아야 할까? 참고로 자연 손톱에 갖다 대는 그 파일은 100그릇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카디비의 슈퍼 롱네일은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다름 아닌 이 젤 X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젤 X팁은 손톱 뿌리 부분에서 손톱 끝에 부분까지 두께가 똑같고 띠용띠용 하면은 부러지려고 하얀 선이 생깁니다. 근데 한국에서 요즘 살롱에서 많이 쓰는 팁은 띠용띠용 해도 탄성이 좋아서 하얀 선이 안 생기고요. 손톱 끝부분은 두껍대 뿌리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자연 손톱
손톱과 팁의 단차를 달리 특수 처리를 하거나 뭐 갈아내지 않아도 그냥 젤 원콧 해주면 싹 정리된다. 젤 X 연장을 할 때 쓰는 젤은 아프레스 젤이었는데요. 연장용 젤을 처덕처덕. 오케이. 팁을 이제 쉐이핑을 해주는데요. 슈퍼 뾰족하게 끝에 둥글리고 그러면 이제 카디비 손톱이 아니지. 슈퍼 뾰족하게 착착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지. 카디비도 손톱으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실용성 있게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야. 블루 컬러로 하기로 했잖아요. 글리터들 요 조그마한 잔에다가 섞습니다. 요걸 뭐에 쓰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섞는 건가? 했더니 팁 연장한 거 안쪽에다가 베이스 젤을 바르고 글리터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서 보는 표면은 매끈하지만 안쪽에 글리터들이 다 박혔기 때문에 이 글리터로 컬러 효과가 싹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굽고 나서 여기다가 논탑 처리를 합니다. 오호, 시간 절약, 표면 처리 수월, 그리고 이제 본격 퀸 오브 블링, 제니쌤의 특기 디자인, 스톤 올리기 들어갑니다. 뒤적뒤적 하시더니 스톤이 가득 들어있는 서랍 하나를 꺼내 오셔서 붙이기 시작합니다. 제니쌤의 자사 브랜드에서 나오는 쭉쭉 늘어나는 스톤 붙이기 전용 젤로 붙여나갑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요 디자인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걸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있는 재료에 따라서 맞춰서 변형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You love bake? I love it. I can do the other side bake. Great, lovely. 왕따만한 스톤이 보이길래 우와 했더니 너는 왕따만한 스톤을 좋아하니? 네네네네네. 나는 너가 조그만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럼 다 왕따만한 걸로 해줄게. 네네네네네. 여기 옴님의 이 집의 시그니처한 디자인을 해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럼 왕 스톤들, 눈알만한 스톤들을 붙여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스토리를 좀 들어봤어요. 언제부터 네일을 시작하셨나요? 했더니 20몇 년 전이래요. 허허. 이분이 화교계 캄보디아인 이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쯤에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캐나다로 오셨대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다가 어찌저찌 미국으로 정착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애들이 넷이다. 제일 큰 애는 지금 아기가 있어서 나는 할머니고 제일 작은 애가 지금 13살인가 14살인가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됐고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니쌤이 7개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하십니다. 일단 캄보디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캄보디아어, 그 다음에 만다린, 북경어, 광동어는 홍콩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고 화교계였으니까 집에서 쓰는 그 또 다른 중국어 하나, 그게 뭐라는지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다음 영어 하죠. 남편이 베트남 사람이라서 베트남어. 또 하나가 뭐였지? 뭐 여튼 7개 언어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So I met Cardi B 10 years ago. I do her nail. When Cardi come to my page, I am very famous. You know, I have 200K. And then she blow up more. 카디비의 네일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카디비가 브롱크스 출신이잖아요. 스트리퍼 시절부터 이 살롱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니쌤도 이미 셀러브리티고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손님들한테 시술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셀러브리티라든지 아니면 또 하신 말씀이 좀 이따 나 손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4,000 줄 거다. 그래서 그 사람 집으로 출장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스톤 차차차 붙이고요. 사이드에 작은 스톤들, AB 스톤들 이렇게 차차차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 제품으로 스톤 사이사이 오버레이 처리하고 논탑으로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손톱이 이랬습니다. 눈알만한 스톤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손이 오므려지지 않는 거야. 이만큼이 떠 있는 거야. So today I have Suhi come all the way from Korea for me. She said she want a queen of bling.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me. It's my honor. Let me see. Take one on my phone. 이 손톱으로 한 몇 시간 살아봤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단 화장실 갈 때 너무 불편해. 얘가 내 옷이랑 속옷을 다 찔러서 다 망가져. 물론 내 똥꼬도 찌른다. 저는 이 찐 카디비 네일을 받고 브롱크스에서 맨하탄까지 돌아왔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벗을 수는 있다. 근데 쓰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쓸 수 있군. 돌아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이거를 2개 단추 푸는 데만도 지금 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 된다. 아하. 진짜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여기가 계속 뾰족해가지고 계속 내 살을 찌르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있으면은 팬티를 뚫을 것 같은 거예요. 손도 안 다물어지고 내가 손을 사용할 땐 요렇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손이 길어진 건지 짧아진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에 상처들이 그래서 요거는 저의 의도대로 이렇게 팁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이 집에서 지불하고 온 게 팁까지 해가지고 600불 내고 나왔습니다. 네일아트의 디자인적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일아트의 트렌드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바뀌지 않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제니쌤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다는 게 굉장한 부를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시는 코디쌤도 가끔가다 네일을 봤는데요. 이게 미국의 스탠다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한국인 네일샵 또는 일본인 네일샵을 가는데 맨하탄의 스탠다드는 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이분이 본인도 셀럽이 되고 뭐 어떤 큰 부를 축적하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심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의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빠이!